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다시 1.7%까지 급등을 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3%대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상승 반등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전일 대비 0.86% 내림세 보이면서 3,039.5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홀로 1조 6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조억 원의 물량을, 외국인이 5,8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전장 대비 0.24% 오름세 보이면서 952.1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885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520억 원, 기관이 33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근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한 주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좋은 이 흐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주후반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대신에 혹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또 종목을 고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이번 주 동안 굉장히 핫했던 특징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준비를 해왔고요. 또 이제 히든 카드로 또 이제 레포트로 분석하는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쭉 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태성 전문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계좌를 관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그쵸. 오늘도 뭐 우리 시장 너무 하락하겠구나 그렇죠. 했는데 그래도 좀 혼조세를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다행이죠.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어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또 네. 이제 그중에서 가장 낙폭이 컸었던 게 바로 나스닥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하방 변동성이 생겼는지 뭐였죠? 바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 피로도로 인해서 기술주들, 특히 이제 테크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 거의 이제 3% 가까운 지금 하락을 나타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거. 네. 자, 나스닥이 3% 하락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0.5%밖에 하락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즉 종목별 장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다우지수도 그렇고 S&P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보면요. 나스닥만 유독 하락의 폭이 큽니다.
뭐 S&P도 뭐 하락이 크다고 하지만 나스닥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빠졌고 다우는 거의 뭐 보합권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만연하게 뭐 악재가 있어서 이 시장이 엄청난 또 그 그림자가 들이우는 게 아닌 그냥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시장의 특징주를 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수가 빠진 것도 지수가 빠진 거지만 또 간밤에 한 가지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WTI 국제유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7% 이상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보통 이 WTI 유가 선물 지수는요 하루에 많게는 3%, 적게는 뭐 0.2% 정도의 뭐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유가 지수가 7%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것은 큰 이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죠? 오늘 아침에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간밤에는요 미국과 러시아의 서로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야, 미국 너네만 산유국 아니야. 우리 러시아도 산유국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름을 생산할래. 그러다 보니까 자, 오일의 재고가 많아지면 오일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WTI 유가 선물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제 유가라는 건요. 경기 민감기 원자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에 인해서 빅테크주들의 하락도 있었고 유가 하락에 따른 또 시장의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 어제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나스닥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도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네. 그저께는 파월 의장이 기존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위기였잖아요. 뭐 국채금리 이슈가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또다시 나왔어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서로 이제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작년 3분기, 4분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동학개미 운동 많이 네. 들어보셨죠? 자, 돈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사야 돼. 삼성전자 8만 원 간다. 9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매수를 할 종목이 있었던 거예요. 매수를 할 섹터가 있었던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아마존 이러한 빅테크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기가 참 애매한 거죠. 아, 지금 사야 되는 걸까? 아닌가?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러다 보니 매수하자라는 심리와 매도하자라는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기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공백, 수급의 공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매도량이 많아서 시장이 빠진다라기보다는요. 매도를 받쳐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흐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당연한 달래기용 멘트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뚜렷한 액션감이 있어야 하나 아직 그러한 추가적인 방안이 없다 보니 시장에서는 아, 이번에 또 말로만 달래주는 건가? 아, 말뿐이 아니고 뭔가 사탕을 좀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내비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증 씨까지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오늘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오늘 눈여겨보셨나요? 네, 제가 오늘 특징주를 네.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죠? 바로 WTI 유가 하락 이야기를 했죠. 자, 간밤에 새벽에 WTI 가격이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떠한 종목분들이 영향을 받는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유가, 휘발유, 그럼 뭐죠? 정유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유가 하락을 한다면 정유주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네. 아, 새벽에 WTI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유 종목 S-오일, 구도일이죠. S-오일. 자, 구도일의 주가가 네. 하락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자고 일어났더니
WTI 유가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 어떠한 종목은 올라간다? 바로 구도일, S오일은 올라간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지금 산유국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7% 하락을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S오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조정 시마다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그래도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왜 그러느냐? 이 휘발유는요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도 바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소비가 있냐 없냐예요. 기름이 생산하냐 기름을 생산 안 하냐라기보다는요 만들어낸 이 기름을 소비를 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를 한다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고 소비를 안 한다면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국제유가까지도 한번 기록한 적이 있었죠. 그게 왜 그러느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셧다운,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 기름을 소비하는 곳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의 가치가 굉장히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죠?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벌써부터 도래했죠. 공장들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반도체 계속 생산하고 있고 모바일 생산하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 유럽, 미국, 아시아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오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정유주들이 조정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관심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요. 유가 상승과 정유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유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다른 종목들 준비하신 거 있나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폭스바겐이 그죠?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LG화학뿐만이겠습니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이 세 기업의 주가가 모두 보시다시피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는데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악재였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3분기, 4분기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바로 전기차 중대형 배터리였어요. 네. 즉 지수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한 축이 이번 주에 조금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조정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이번 주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LG화학은 조정 시의 매수보다는 조금은 더 소나기를 피해야 될 때다. 만약에 이러한 안 좋은 악재가 조금 낮은 위치에서 상승하지 않은 위치에서 나왔다면 저는 조정 시에 매수 의견 드렸을 거예요. 자, S오일 볼까요? S오일은요 바닥권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 시 매수를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하지만 LG화학은요 바닥권 대비 이미 100%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의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라는 투자 심리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땐가? 이제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을 해야 될 땐가?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는 더 많은 위치이기에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좀 선택을 하시기보다는요. LG화학은 조금은 더 소나기가 내리고 그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 LG화학뿐만 아니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드리면 코스닥, 전기차 관련주들 있죠. 네. 에코프로 BM, LNF, 첨보 그러한 종목군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조정 시의 매수보다는 조금은 쉬어가자. 조금은 쉬어가고 저는 차라리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쪽을 좀 쉬어간다면 MLCC 관련주를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MLCC 관련 대장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기를 좀 예를 들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하고 이제 은성 MC가 노란톡방에 자주 이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자, 주중에
LG화학 이슈가 생겼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삼성전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LG화학은 이제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오히려 배터리 쪽에서 나온 자금이 MLCC 이쪽으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삼성전기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기는 5% 이상의 상승을 했고 오히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차트 올려드렸죠. 차트처럼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받으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꼭 노란톡방에 오셔서 장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또 이 특징주를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이번 주에 건가요?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특징주를 좀 많이 뽑아왔는데 이번 주에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지난 주말에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네. 남자가 봐도 멋있는 송중기.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고 아마 중국 업체로부터 PPL을 받은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나 저는 그걸 보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작품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중국 시장을 제대로 겨냥을 했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제품이라든지 그 주인공들이 먹는 음식들을 거의 다 이제 중국 업체께 이제 PPL 홍보가 좀 되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번에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작품인 만큼 만약 중국 시장에서 흥행을 기록한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빈센조가 굉장히 큰 흥행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그래도 좀 많이 좋지는 못했어요. 뭐 치고 올라가야 했으나 뭐 그다지 뭐 좋지 못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조정시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으로의 매기세가 조금 더 낮습니다. 주봉상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약바이오의 힘이 필요하죠. 하지만 제약바이오만으로도 움직이기 어렵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미디어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자, 이 두 업체들은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든 미국과 러시아가 싸움을 하든 금리가 올라가든 금리가 내려가든 전혀 상관없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죠?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충분히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위치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폭스바겐발 악재로 하락한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 대신에 MLCC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컨텐츠들 중에서 빈센조 흥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레포트로 보는 주식 세상 시간입니다. 늘 레포트와 차트로 종목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공부까지 시켜주시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동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이 AS도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자, 불과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 그리고 왜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목요일날 방송을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냐? 바로 편의점 관련주 중에 하나인 BGF를 가지고 왔었어요. 자, BGF도 있고 BGF 리테일도 있는데 왜 두 종목 중에 BGF를 선택하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BGF 리테일은 한 주에 2만 원을 넘는 호가를 가지고 있고 BGF는 한 주에 5천 원의 가벼운 호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매매하기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은
BGF, 호가가 낮은 이 기업이 변동성이 크니 저는 오히려 호가가 낮은 기업을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BGF를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날 아침이죠.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BGF의 동시 호가를 이제 기다렸다가 보고 노란톡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BGF는 시초의 시장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사인대로 매매를 하셨다면 제가 화면에 지금 BGF를 띄워놨습니다. 네. 자, 이때가 목요일입니다. 제가 이날 이 목요일 종가를 보고 그날 저녁에 방송을 한 거고요. 다음날 아침에 시초에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초에 매수를 했더라면 종가에 매도를 하셨더라도 약 8%에 넘는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가장 이제 높은 고점에 매도를 하셨다면 약 13% 정도의 네. 상승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사고 어느 가격에 파는지 이 전략을 알아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방송에서 제가 1시간 동안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냐? 바로 이제 노란턴 메신저에서 드리니까 네. 노란턴 메신저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어느 가격에 사고 어느 가격에 팔고 전체 계좌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사는 게 좋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매도하는 게 좋은지 그 이야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G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코로나19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이 소비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10시 전에 모든 가게가 닫히다 보니까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통해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 습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더 나아지는 실적들을 지금 점포수마다 내고 있다라 그래요. 뭐 점포수가 준 것도 아닙니다. 점포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그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층이 계속 많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했기에 저는 그 증가세에 틈타서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6,33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격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7,200원이라고 하는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8,000원, 8,500원까지도 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 파란색 박스니까 잘 안 보여서요. 제가 이제 색상을 한번 노란색으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더 잘 보이네요. 자, 확실히. 그렇죠.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저는 한참 하락하기 전 기조인 8,500원까지 갈 수 있으니 BGF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BGF를 사라 그랬어? 나는 근데 왜 BGF 리테일을 갖고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거예요. 그분들 두 분 다 BGF나 BGF 리테일이나 그 기업이니 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난주 방송 들으시고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네. 그 다음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네. 화장품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갖고 온 지가 꽤 돼요. 그런데 꽤 되는데 화장품주가 지금 사실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해당 섹터의 규모가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기관도 외국인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죠. 한정된 수급을 가지고 시장이 돌려다 보니까 이러한 작은 섹터보다는 당연히 큰 섹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큰 섹터는 뭐죠? 최근에 보면 반도체 IT 혹은 자동차, 완성차 혹은 전기전자 이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화장품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화장품 섹터를 희망적으로 봐야 되는 것을 다른 섹터에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뭐냐? 바로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들. 자, 모두투어의 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네. 하나투어의 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번 항공주들을 검색을 해볼까요? 자, 제주항공 어때요? 상승하죠? 네. 자, TA항공 어때요? 상승하죠? 자, 같은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니 갑자기 여행주를 얘기하다가 항공주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무슨 연관이냐? 자, 지금 항공주, 여행주, 화장품주들은요 원래 같은 섹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언젠간 순환하겠네요. 네. 여행객들이 많아지면 무엇을 하죠? 항공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여행을 많이 가죠. 그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 그리고 비행기를 내리고 나서 어딜 들리죠? 면세점을 들리죠. 네. 면세점을 들려서 가장 많이 사는 게 바로 K뷰티 화장품.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확 줄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이 관광객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들이 살아날 것이고 또 그 여행사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항공주들이 활발해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면세점 관련주 혹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순환매의 성격으로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드렸던 가격대 대비해서 수익이에요. 수익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13,500원에 드렸는데 지금 14,500원이라서 주당 약 1,000원 정도의 수익이긴 한데 저는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까지? 저는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오, 네.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리에 앉으셔서 해당 종목에 대한 분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산업 분야이든 간에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실적이 잘 나오려면 해당 기업의 본업에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은 지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화장품이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금 당장은 많이 안 팔려도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자회사를 뭘 갖고 있다? 바로 잉글우드랩. 자, 북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제품 판매하는 잉글우드랩 주가 한번 볼까요? 올라가죠. 와. 그러면 잉글우드랩의 주가가 먼저 올라가요.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잉글우드랩이 올라간 만큼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도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잉글우드랩이 먼저 움직여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안 움직인 것은 조금 아쉽지만 결국 시장의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다음 타자는 화장품일 것이고 화장품에 매기세가 들어온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하니 지금 현재 참 이럴 때가 팔고 싶어요. 아, 이거 도대체 올라가는 거야? 아, 이러다가 또 매수가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진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MTS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팔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절대 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화장품주의 매기세는 절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수급이 반도체 갔다가 제약 갔다가 여러 가지 테마를 거쳐 아직 화장품주에 오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 매기세의 테마의 힘이 화장품주로 온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 저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AS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네. 종목들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데 자, 삼성중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제가 약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업황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신규 수주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신규 수주가 계속되었다라는 거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요새 SNS, 인터넷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조금만 조회해보시면 정보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정말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죠. 그것이 어렵다면 어디서 해야 된다? 노란톡 메신저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뉴스를 가지고 이게 정말로 확률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갈 수 있는데 자, 조선업에 대한 신규 수주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 CMO, 국제회사기구에서 계속해서 환경규제 문제로 구선, 옛날 배를 폐기 처분하고 배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 혹은 기존에 있는 배를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 어때요? 당연히 신규 수주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자, 조선업황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것은 알지만 사실 조선업황이 하루에 뭐 20%, 30%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섹터는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꾸준히 우상향할 섹터이니까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삼성중공업 뭐 추세가 깨졌다 혹은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앞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장의 수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작은 테마주들을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장의 매수세가 즉 많아진다.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작은 테마, 작은 섹터들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추세만 안 깨진다면 여전히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군으로 화장품주, 조선주들 여전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이야기 못한 것은 어디서 노란톡에서 들어옵니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희 은성 MC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추천도 중요하지만 주식은 정말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을 알려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퀴즈 시간이죠.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늘 쉽게 얻은 것보다는 정말 어렵게 얻은 게 더 소중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여러분들 네. 잘 아시죠? 저 혼자서는 퀴즈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퀴즈 맞추실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정답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히든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뭐 네.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수급 현황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오늘의 수급 기준, 그러니까 이번 한 주의 수급을 보자라는 거예요. 밑에 과거의 내역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내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15일부터 19일까지 개인이 많이 샀는지 외국인이 많이 샀는지 기관이 많이 샀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 딱히 많이 샀다, 누가 딱히 많이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수급이죠. 네. 그죠? 코스피. 자, 그다음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어때요? 과거보다 거래량이 숫자가 자릿수가 좀 줄어든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1000억대의 이제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면, 네. 자, 요새는 보면 100단이네요. 그죠? 거의 10단위도 거래가 있고, 네.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점, 코스피와 코스닥의 조금 다른 점은 뭐다?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에는 뭐가 많죠? 코스피예요. 네, 코스피 시장에 대표적으로 뭐가 대형주들. 많죠? 대형주. 반도체주. 네. 그렇죠. 대형주, 특히 반도체주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럼 코스닥은 뭐가 많죠? 바이오주요. 그렇죠. 제약 바이오주. 자,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소형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무슨 시장이 강하다?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합니다. 네. 이유는 외국인이 아무리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예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고 싶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를 사자니 지금 악재 뉴스가 떴고, 네. 그러면 결국엔 내가 투자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그럼 코스피는 조금 쉬어보자.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됐던 애들이 뭘까? 하고 코스닥 시장으로 가봅니다.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왜 그러느냐면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것은 작년 6월, 7월 달 코로나 치료제 백신 테마 뉴스가 나올 때였어요. 그 이후에는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HLB 혹은 G3BNT
혹은 한미약품, 혹은 최근에 보면 종근당 바이오 이렇게 네. 악재 뉴스들이 스팟으로 계속해서 터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 내가 이제 맘먹고 제약바이오를 사야 된다? 이게 아니죠. 아, 제약바이오는 일단 피하고 보자.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를 피해서 코스피로 왔는데 이젠 코스피도 어때요? 피하고 봐야 될 때죠. 네. 자, 제약바이오 피해서 코스피에 왔다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 보니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제 피해야 되겠네. 그러면 바로 코스피보다는 다시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급이 몰린다면 무슨 종목을 가장 많이 살 것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를 많이 살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포트로 가지고 온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네. 저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뭐 연구하는 연구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이 레포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머리 아픈 것을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한 건가요? 네. 두근두근. 자, 네.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을 모아왔어요. 자, 이 기업은요, 플랫폼 기반 계량 신약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자, 주겠죠. 제약바이오 주겠죠. 그리고 셀트리온과 공동 진행하는 오늘 무슨 도네페질, 휴마시스가 그쵸? 셀트리온이랑 같이 뭘 그렇죠. 네, 치매, 했다고 했는데 패치제, 국내 치매 임상, 패치제. 삼상 종료. 네, 좋은 단어가 다 들어갔어요. 맞아요. 셀트리온, 우리나라 뭐 가장 시총 큰 제약바이오 기업, 그렇죠. 그죠? 공동으로 진행한대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치매 패치제 국내 임상, 삼상이 진행이 아니고 종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 보면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값을 도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가장 불안전한 때가 언제냐? 바로 임상이 진행되고 나서 결과값이 안 좋을 때예요. 자, 최근에 보면 지트리비엔트 같은 경우에도 임상값이 뭐 그다지 호의적으로 좋지 않다고 나오니까 한가를 기록하죠. 네. 가장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가 임상을 진행할 때인데 그 불확실성이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이 다 완성이 됐으면 뭘 해야 되죠? 기업은요? 시판을 해야 되죠. 네. 이제 상용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상용화를 하기 전에 미국 FDA의 임상 신청을 지금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자, 임상은 결과값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제출을 하면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다 내년에 국내 제품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체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밑에 줄에 나오는데요. 어떠한 치료제를 만들든지 그 치료제를 사용하는 그 규모, 파이, 분야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도네페질, 치매 패치제예요. 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수한 이 환우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또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보면 치매 치료제 시장은 10조 원 이상이에요. 특히나 패치제라 그랬죠. 자, 치매 치료제 기존에는 경부용이에요. 입으로 먹는 경부용인데 네. 지금 이 기업이 만드는 것은 뭐다? 바로 패치제예요. 붙이는 여러분들이 패치? 한번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치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안 그래도 이게 기억력에 대한 이 필름이 중간중간에 좋지 못한데 그분들한테 시간을 맞춰서 경부용 약을 복용해라? 옆에서 보호자가 없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모두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패치제. 그죠? 패치를 하면 오히려 경구용으로 먹을 때보다 놓칠 일도 없고, 그죠? 안 먹어서 생기는 일도 없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의 점유율 빠르게 전환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과거 사례에 빗대어 봐도 경구용보다 패치제가 나오게 되면요, 빠르게 시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 현재 위치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하실 때 막연하게 누가 이거 임상 3상 된대.
야, 이거 사면 앞으로 뭐 200%, 300% 간다는데? 야, 이거 사면은 뭐 과거 신라젠이 그랬던 것처럼 뭐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된대.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렵잖아요. 네.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지고 나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국내 시총 상위 대형 제약사인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임상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시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도 어때요?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상황인 거예요. 네. 그죠? 왜? 임상이 끝났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임상에 대한 결과값이 모두 완료가 된 상황. 이제는 시판을 앞두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사실 임상을 진행할 때 막연히 임상 1상이 잘 될 것 같다, 임상 2상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에 오를 때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반대로 그게 안 좋았을 때는 쉽게 20%, 30% 혹은 하한가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히든 종목처럼 이미 임상에 대한 결과값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한미약품을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한미약품은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A라는 치료제도 만들고, B라는 치료제도 만들고, C라는 치료제도 만들고. 자, 그런데 한미약품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거는요, FDA에 신청한 서류를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악재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보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때요? 떨어졌다가 빠르게 다시 올라왔네요. 회복을 하면서 네.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반도체 IT 전기전자가 조금 쉬어갈 때 이렇게 기술력 있는 제약바이오가 소외받았다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오늘도 강하게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기에 저는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많아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힌트를 드려보는 거고요. 자, 종근당 바이오도 한번 제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진짜 급등했다가 급락하고요. 저도 너무 사실 힘드실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날 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날 네. 사야 되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만약에 관련 테마가 움직인다면 딱 하나 남았다고 했었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을 했을 때 그 뉴스가 그날 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 맞추고 나서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허가를 해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이 떴어요. 제약바이오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한미약품 때도 개파락, 물론 회복하긴 했지만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테마. 네.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늘 높이 뚫을 것 같이 올라가다가도 다음날 다시 제자리.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위험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요, 그런 위험성이 지금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차트 일봉을 좀 띄워놨는데 네.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같이 편승해서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값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 수급 주체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한번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 치매 패치제가 상용화가 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커지니 해당 기업의 실적이 이제는 단순히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우리를 더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고점이 아닌 지금 낮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러 올라오는 위치이니까
충분히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온 종목 중에 가장 공격적인 위치이긴 해요. 네. 가장 공격적인 위치이긴 하나 이번에 다시 한번 5만 원대 위로 올라온다면 충분히 그 이상 7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지금 기업의 위치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치매 치료제 하니까 네. 저는 생각이 나는 게 피플바이오. 근데 그렇죠. 그건 또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쪽이죠. 그렇죠. 이제 피플바이오는 뭐냐? 어렵네요. 피플바이오가 만드는 진단 키트로 네. 환자가 정말로 알츠하이머로 판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 있고 네.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이 만든 패치제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이 좀 많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어렵다. 패치제로 압축을 하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업이 패치제로 완성을 하면요. 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한 점유율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될 확률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띄워놓은 차트가 바로 해당 종목의 주봉입니다.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한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충분히 1차는 6만 원, 2차는 7만 원 그 이상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코스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적인 요소가 많으니 코스닥이 강하다면 어느 섹터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봐야 네. 된다. 자, 여러분들 아마 제약바이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고민 많으실 겁니다. 거의 3-4달 동안 시장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섹터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사셔도 되고요. 만약 포트에 난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을 사시기보다는요. 노란톡방에 얼른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고민을 저하고 함께 나누셔야 돼요. 정말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같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놔줘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대응을 하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을 같이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잠시 여기 후에 좀 힌트가 있어요. 잠시 후에 네. 이 종목 중에 5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잠시 후에 노란 톡방에서 무슨 종목인지 그리고 얼마에 사고 얼마의 목표가를 잡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한 가지 힌트만 더 주세요. 몇 글자인가요? 네 두 글자인가요? 글자입니다. 네 글자면 네. 근데 의미가 없죠. 네. 캐몬만 날아가는 거고 네, 그래도. 신신제약은 제가 힌트 드릴게요. 신신제약 신신파스입니다. 파스 뺍니다. 유유제약, 아이큐어, 유한양액 중에 유한양액 좀 빼십니다. 그러면 유유제약과 아이큐어 남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좋은지는 제가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히든 종목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가격 전략이랑 종목명까지 오늘 알려주실 거죠? 네. 오늘 얻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